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X의 23년 상반기 if 함수 특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에 사용된 예제 파일은 링크된 블로그에 있으므로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2번의 비고입니다.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이면 출장 일수 많음,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if 함수죠. 자, 출장 일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5일 이상이면 출장 일수 많음,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비고는 여기죠. 네,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함수 처음에 들어가실 때 여기 수식 입력자 앞에 있는 함수 삽입 누르셔서 바우살 실행하시면 되고요. 범주 선택은 모두로 하시고 I 누르시면 if 함수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if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true 또는 false를 판정할 값이나 식, 논리식이 들어갈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이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 true일 때 돌려주는 값. 세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 false일 때 돌려주는 값입니다. 즉, 여기에 식을 세워서 맞으면 두 번째 칸, 틀리면 세 번째 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이죠. 네, 그러시면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출장 일수를 선택하시고요.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출장 일수 많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출장 일수 많음,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외 공백은 비워두시는 게 아니고 큰 따옴표 2번입니다. 큰 따옴표 2번이 공백이에요. 네,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자, 테두리가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 없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배송기간이네요. 원산지가 국내이면 4일, 그 외에는 14일. 주어져서 if 함수입니다. 원산지는 여기 있죠. 네, 여기는 원산지에서 국내이면 4일, 그렇지 않으면 14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범주를 모두로 하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근으로 가시면 바로 했던 함수들이 보이니까 편하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칸에서 식을 세우시고 맞으면 두 번째, 틀리면 세 번째 칸입니다. 식은 이렇게 세우셔야죠. 여기 있는 칸이 이번에는 문자이니까 국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셀이 국내랑 같으면 그러면 저희가 4일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4일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14일이니까 14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논리식을 세운 게 국내랑 같으면 4일이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셔서 14일이 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하셔서 테두리 오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강사료를 구하시는 겁니다. 여기 강사료를 구하실 거고요. 강사료를 구하는 식은 총 강의시간 곱하기 시간당 강사료. 총 강의시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고요. 시간당 강사료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강사료는 수강인원이 여기 있는 수강인원이 30 이상이면 5만, 20 이상이면 4만, 그 외에는 3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요거는 if를 단독으로 못하고요. 중처 if를 여러 번 쓰시는 중처 if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식을 세울 거는 여기죠.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즉 수강 인원이 여기 선택하시고요. 30 이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5만이죠. 그럼 여기다가 일시 100, 1000만, 그쵸? 이렇게 일시 100점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을 꼭 커서 두시고 이쪽에 가셔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에 저희가 방금 했던 함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f 함수를 콕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우시면 돼요. 수강 인원이 이번에는 몇이죠? 20 이상이면 그러면 얼마죠? 4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마지막엔 3만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뭘 구한 거죠? 이거는 시간당 강사료를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총 강사료는 여기 총 강의 시간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 끝에서 곱하기 하신 다음에 여기 강의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여기 쉼프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서식 맞춰주시고요. 제가 옆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if 함수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첫 번째는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죠. 즉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그 밑에서 5만 원을 하시는데 여기서 곱하기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셔서 어떻게 강의 시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을 찍으시고 다시 2% 가셔서 이번에는 수강 인원이 20 이상이면 그 다음에 밑에서 4만 원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총 강의 시간 이렇게 if 안에서 강의 시간을 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다음에 곱하기 강의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리셔도 돼요. 네, 그래도 값은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강사료만 구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여기 강의 시간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한 방법은 if 함수 안에서 강사료와 강의 시간을 같이 곱한 겁니다. 어차피 곱한 거니까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값은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1번이네요. 보조지원금. 네, 이쪽에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설치비용 곱하기 지원비율인데 설치비용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비율을 구하셔야 돼요. 지원비율은 용량에 따라서 1000 이상이면 50%, 500 이상이면 30%, 그 외에는 20% 저장 if입니다. 저희가 방금 하셨던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if 함수 가셔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용량이죠. 즉 용량이 1000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설치비용에다가 50% 곱해야죠. 설치비용 곱하기 5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칸을 꾹 찍으시고 다시 if 함수 가신 다음에 용량이 이번에는 500 이상이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조건 500 이상이죠. 500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설치비용 곱하기 이번에는 30%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죠. 네, 그러니까 설치비용 곱하기 20%.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 없이우기 그래서 테두리 오지 않게 해주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선수금입니다. 여기 선수금을 계산하실 거고요. 문제를 보시면 공사 내용이 전체이면, 즉 공사 내용 중에서 전체이면 총 공사비, 총 공사비에다가 30%를 곱할 거고 그 외에는 총 공사비에다가 20%를 곱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반올림을 하시는 거예요. 반올림 하시는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if랑 라운드 함수가 주어졌는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예시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하시는 함수인데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함수 들어가셔서 처음 나왔으니까 범주를 모두로 하시고 R자 누르시면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고요. 여기 위에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넘버는 .7777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넘버는 반올림을 하려는 숫자가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칸은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수점 5자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릿수, 만약에 내가 자릿수 소수점 2자리 한다 그러면 2 쓰시면 돼요. 그러면 소수점 2자리가 되시는 거고 1 쓰시면 소수점 1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대신 뒤에 게 반올림돼서 7이 되는 게 아니고 8이 되는 겁니다. 0을 쓰시면 정수화 되시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쓰시면 0이 하나가 되면서 1의 자리가 반올림, 마이너스 2를 쓰시면 0이 두 개가 되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보시면 여기 0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러면 이따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셔서 0을 5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라운드 함수고요. if 함수 가보겠습니다.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전체면, 즉 여기 있는 공사 내용이 문자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전체랑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총 공사비의 30%, 즉 총 공사비에 곱하기 30%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총 공사비의 20%죠. 총 공사비 곱하기 20%.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값이 나왔을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반올림하려면 이렇게 는을 선택하지 말고
블록을 선택하시고 잘라내기 하시고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넘버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에 보시면 0이 5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셔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식 채우기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2번 비고입니다. 여기 문제를 구하시는 거고요. 문제를 보시면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F이면 자유여행, 그 A는 공백으로 하시는 거고, 주어져서 if랑 left 함수입니다. 상품 코드는 여기죠. 네, 여기에서 left 함수는 왼쪽에 있는 문자를 추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첫 글자가 F이면 자유여행, 그 A는 공백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품 코드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셔야 되는데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left, right, bid 함수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자, left 함수는 총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요.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 저희가 1 하시면 한 글자 가져오시는 거고, 2 하시면 왼쪽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가 앞이라 하는 건 한 글자면 여기서 1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라이트 함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수에서 R자 누르시면 라이트 함수가 있고요. 라이트 함수는 들어가시면 레프트랑 똑같습니다.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찍으시면 되고, 그 대신 라이트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에서 두 번째 칸에서 저희가 1 쓰시면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는 거고, 2 쓰시면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 7, 4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한 글자 필요하면 1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이렇게 레프트는 왼쪽에 있는 글자,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미드 함수는 저희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중간에 있는 글자를 빼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다시 뒤에 여기 8자, 3자, 5자가 있죠. 내가 만약에 이걸 가져온다 그러시면 레프트나 라이트는 안 됩니다.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라이트는 무조건 오른쪽에서부터이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미드 함수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시면 미드 함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미드 함수는 여기 스타트 넘버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추출하고는 문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항상 컴퓨터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 팔자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즉, 네 번째 있는 한 글자. 그래서 이렇게 팔자를 가져오시는 거고, 만약에 네 번째에서 두 글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네요? 8, 7 이렇게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가 한 글자 필요하면 1 이렇게 쓰시고 확인 누르시고 내리시면 중간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F이면 자유여행, 그 A는 공백이었죠. 레프트 if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상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레프트를 이렇게 자르세요.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누르셔서 자르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붙여넣고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레프트가 는 큰 따옴표 F랑 같으면 그럼 뭐였죠? 문제에서 보시면 자유여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여행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여기서 끄답 2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리시면 서식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고 F인 것만 자유여행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원 구분입니다. 여기 회원 구분을 구하실 거고요. 문제를 보시면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회원, 그 외에는 비회원입니다. if랑 mid 함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의 세 번째 여기 있는 글자가 1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중간에 있는 문자를 따야 되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mid 함수, M자 누르셔서 mid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mid 함수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드를 자르세요. 미드를 자르신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자, 첫 번째 붙여넣기 하시고 식을 세우셔야죠. 내가 가져온 게 1과 같으면 뭐죠? 1과 같으면 회원이었죠. 네, 그러시면 여기에서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서식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미드로 불러온 거에 대해서 왜 일자 양 옆에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냐,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현재 요 1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문자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한 것 중에 F죠. F는 문자니까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줬는데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숫자일 경우죠. 이제 숫자일 경우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하시는 건데, 미드에서 보시면 저희가 결과값에 일자 양 옆에 큰 따옴표가 있어요. 이거는 미드로 잘라온 게 문자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함수에서 문자 처리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고 선택하시고 세 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해서 문자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if에 들어가셔서 식을 세우실 때 I 누르셔서 식을 세우실 때 그냥 미드를 붙여놓고 는 1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숫자라 뜻입니다. 즉 내가 잘라온 미드가 숫자 1과 같으면 그러면 회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다 비회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왜냐하면 문자로 따온 게 숫자 1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값이 다 세 번째에 가서 펄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문자가 숫자인지, 문제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찬입니다. 여기 구하실 거고요.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연예인 협찬,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함수 if랑 미드죠. 상품 코드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네 번째 글자니까 중간에 있는 문자를 따는 미드 함수를 불러온 겁니다. 사용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상품 코드 찍으시고 네 번째 한 글자니까 네 번째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네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큰 타브가 되어 있죠. 문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시면 미드를 잘라서 if 함수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식을 세우셔야죠. 내가 가져온 미드가 1과 같으면, 즉 여기서 는 큰 따옴표 1과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예인 협찬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밑에서 큰 따옴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풀리시는 겁니다. 서식 채우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무지네요. 이 근무지를 구하실 거고요.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즉 사원 코드의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S이면 본부, D이면 연수원, 그 외에는 센터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left죠. 자, 요거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따온 다음에 식을 세워서 if 함수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S냐 D냐 그 외냐 이렇게 해서 중처 if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 보세요.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사원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 하셔서 S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신 것처럼 left를 잘라서 그 다음에 다시 함수에 들어가셔서 if 함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고 식을 세우세요. 내가 가져온 left가 첫 번째 뭐랑 같은 데죠? S. 즉 여기에서 S랑 같으면 그럼 뭐죠? S랑 같으면 본부죠. 네, 그러시면 본부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가 아니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에 꼭 커서를 두시고 왼쪽 위에서 if 함수를 다시 눌러주세요. if 함수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D죠. 네, 그러시면 요게 D랑 같으면 그럼 뭔가요? D랑 같으면 연수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센터죠. 원수원 하시고 마지막은 여기에서 센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지우기. 네, 이렇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중처 if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에 돌아가셔서 레프트 함수로 사원 코드 찍으시고 왼쪽에 한 글자 가져오시면 되고요. 레프트를 잘라서 if 함수로 가세요.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가져올 레프트가 S랑 같으면 본부죠. 네, 본부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V로 가셔서 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랑 같으면 그러면 연수원, 나머지는 센터입니다. 네, 센터죠.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대한항공, 2이면 아시아나항공, 9에는 저가항공, if랑 미드 함수입니다. 저희가 방금 하셨던 left랑 if랑 똑같아요. 중간에 있는 mid인 것 뿐입니다. 자, 항공사는 6이니까 함수에 들어가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네 번째 글자죠. 상품 코드의 네 번째는 한 글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큰 따옴표 있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드를 잘라서 if 함수로 가시면 돼요. if 함수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가져온 미드가 1과 같으면 는 큰 따옴표 1과 같으면 그러면 대한항공, 그 다음에 밑에 칸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또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에는 뭐랑 같으면 2랑 같으면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가항공.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려주시면 네, 끝나시겠습니다. 서식 업체우기.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발 시간이네요. 네, 여기 출발 시간을 구하시는 거고요.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로 하시는 거고, 주어져서 if랑 weekday 함수입니다. weekday 함수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출발일에 따라서 평일이냐, 주말이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weekday 함수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에서 처음 나왔으니까 모드로 하시고, W 누르셔서 weekday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weekday 함수는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리턴 타입이 중요한데요. 리턴 타입은 1월부터 시작할 거면 1일이라고 쓰고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면 2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을 1로 하시면 1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2로 하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2로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4는 4에 해당되는 거니까 목요일, 즉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월, 화, 수, 목요일이 되는 거고 3은 월, 화, 수, 그래서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시면 평일이냐 주말이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리턴 타입을 1로 했을 때는 평일이면 여기가 되시는 거고 2로 하시면 평일이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평일과 주말을 따질 때는 2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턴 타입을 2로 하셨을 때는 평일이 1부터 5까지이니까 if에 들어갔을 때 5 이하이면 이렇게 표현만 하시면 끝났는데 리턴 타입을 1로 하셔서 1월부터 시작하시면 위쪽에 일요일과 토요일을 따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2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weekday 함수를 이용하셔서 출발 요일을 찍으시고 아까 하신 것처럼 2로 하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ekday를 잘라서 if 함수에 가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if 함수에는 weekday를 붙여놓고 평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이죠. 즉 weekday 값이 5 이하이면 여기 보시면 오전 8시니까 여기에서 오전 8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칸은 오전 10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weekday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 양쪽에 큰 따옴표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일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지우시고 첫 번째 함수에 들어가셔서 weekday 날짜 찍으시고 리턴 타입 2 하셔서 이 유형으로 1부터 5까지 이렇게 평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weekday를 자르셔서 if 함수로 가신 다음에 붙여넣고
위크데이 값이 5 이하이면, 그러면 오전 8시죠. 그럼 오전 8시, 그 다음에 오전 10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서식업 치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 수가, 여기 등급인데요.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A, 그 외에는 B로 하시는 겁니다. 주어잡수는 if라 AND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메뉴 수는 6 있죠. 네, 그리고 전월 배달 건수는 6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열에 대해서 조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if 하면서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저희가 if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여기서 논리식을 세울 때는 하나의 열만 가능해요. 하나의 열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이렇게 하실 때는 AND나 OR 함수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뭐 이고라고 하시면 AND 함수 쓰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따 풀겠지만 뭐뭐 이거나 라고 하시면 OR 함수가 주어져서 OR 함수 쓰셔야 됩니다. AND 함수는 간단합니다. 커서 들어가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AND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AND 함수는 첫 번째 로지컬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칸마다 논리식을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논리식은 메뉴 수가 15 이상이니까 메뉴 수가 15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 커서 두시고 두 번째는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니까 300 이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요 AND 자체가 true, false를 결정하는 논리식입니다. 그래서 요 AND를 잘라서 if 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AND 자체가 논리식이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A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리면 그 위에는 B죠. 네, 그러면 밑에서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그에 따라 A, B가 나타나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고 여기를 구하시는 건데 재고 수량이 200 이상이거나 재고 수량이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판매가가 5만 이상이면 20% 할인,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주어진 함수 2%랑 5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이거 나니까 5화 함수 쓰시는 거예요. 자, 함수 들어가셔서 5자 누르셔서 5화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5화 함수 똑같습니다. 로지컬 이렇게 돼 있어서 칸마다 식을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재고 수량이 200 이상이니까 재고 수량이 200 이상이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판매가가 5만 이상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AND 함수, OR 함수 모두 다 논리식입니다. OR 함수 자체가 논리식이니까 잘 알아내기 하시고 if 함수로 가셔서 첫 번째 논리 칸에 논리식을 세우는 이 칸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맞으면 뭐죠? 20% 할인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니까 공백 이렇게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D랑 OR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AND 함수는 조건이 나왔을 때 둘 다 맞아야지 A가 되시는 거고 OR 함수는 조건이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20% 할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두 맞아야 되면 AND 함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는 OR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23년 상반기 if 함수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제 파일을 이용하셔서 잘 연습하시고요. 연습 잘 하셔서 함수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